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수월 한방병원 김경훈 진료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월 한방병원 수성점 진료원장 한의사 김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시나 봐요. 굉장히 얼굴이 하얗고 네, 반짝반짝이시는데 사실 건강을 지키는 방법 우리가 검색을 조금만 해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나오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가장 쉽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이 바르게 걷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그 심폐기능 강화를 위해서 우리 몸의 순환계통을 전체적으로 건강하도록 해줍니다. 예. 그리고 하체 근력부터 전신 근력까지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서 이는 이제 관절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말씀하신 올바른 자세가 저는 어떤 자세인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제 아내가 구부정하게 걷고 약간 팔자걸음을 걷는데 저 너무 놀랬거든요. 제대로 걷는 걸음, 바르게 걷는 걸음 좀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네, 바르게 걷는 게 사실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몸을 곧게 세우고 그래서 배근을 약간 좀 더 긴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면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자연스럽게 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걷기 자세는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을 줄여줄 뿐만 아니고 자세 교정이랑 심폐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서 올바른 걷기 습관을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무릎 건강과 척추 전반의 관절에 이제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서 관절염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특히 노년에는 진짜 관절이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흔히 왜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럼 몸이 천냥이면 무릎은 몇 냥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2만 냥? 얼마입니까? 이게 몸이 천냥이면 예. 이제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눈이 매우 중요한 신체 부위라고 그렇게 예. 말씀드리는 건데 무릎 또한 저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천냥으로 신체 가치를 나눈다면은 저는 그래도 한 300에서 400냥 정도 되지 않을까 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이유는 무릎이 단순히 걷기만 하는 관절이 아니고 네. 이제 신체의 무게를 지탱하기도 하고 또 여러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핵심 관절이기 때문에 무릎이 손상이 되면은 걷기라든지 뛰기라든지 기본적으로 앉고 일어서는 동작 또한 어려워지고 그래서 무릎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이 이제 눈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건강한 노년에서도 우리가 활동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그 무릎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 저도 듭니다. 이걸 방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알아볼 퇴행성 무릎 관절염인데 이 질환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네, 그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정의 자체가 무릎 관절에 있는 연골이 점성적으로 마모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심평원에 따르면 50세 이상에서는 38%, 그리고 80세 이상에서는 72%가 관절염이 있을 정도로 국민 질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듯 이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고통은 아닌 겁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삶의 질과 자유로운 움직임을 크게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님 주변에 보면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관절 관리 잘 하셔가지고 네. 잘 걷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40, 50대 분들 중에서도 늘 이렇게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는데 불편함 호소하는 분들 많거든요. 젊은 층이라고 해서 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노년층에게 발생하지만 젊은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50대 이하에서도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심평원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 젊은 층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014년에는 18,470명에서 작년에 2023년도에는 22,591명으로 약 22.3%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사실상 비만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식 생활을 계속 오래 한다든지 그리고 과도한 운동 혹은 오히려 적은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요인이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연령층에서 퇴행성 이제 무릎 관절염에 너무 등한시하지 말고 이제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체중 관리와 올바른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뿐만 아니고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나 과거 부상 이력 및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일이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직업적 요인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졌는데요. 어떤 분이 무릎을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면 자꾸 막 뚜둑뚜둑 소리가 난대요. 저도 그래요. 철원 씨도 그래요? 네네. 바로 저기 있는 우리 건강365 작가님도 그렇다고 정말요? 네, 한번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소리가 나면 이 무릎 관절염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나는 소리가 또 반드시 무릎 관절염의 신호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소리가 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 첫째로 단순히 이제 관절 주변에 있는 윤활액 속에 기포가 생기면서 이게 딱 이런 소리가 나는 네.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별다른 통증도 없고 관절염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관절이 연골이 매끄러지 못할 때 움직일 때마다 마찰로 인해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무릎을 움직일 때 인대나 힘줄이 관절 부위에 걸리면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통증이 만약에 동반된다 하더라면은 관절염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한번 이제 병원 찾아가 보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예은 씨나 철원 씨가 너무 운동을 안 해서 그래서 생긴 건 아닐까요?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해줘야 이제 저희가 뭐 기름칠을 한다고 하잖아요. 관절에. 예. 그런 게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래야 이제 근육이 좀 부드러워지고 주변 근육도 인대도 부드러워지면서 네. 좀 더 소리가 덜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불편한 그렇군요. 사실을 네, 알았네요. 저희가 입만 계속 기름칠하다 보니까 무릎도 하겠습니다, 김치. 예. 네. 보통 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활동할 때 좀 아프고 가만히 있으면 고통이 덜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은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나요? 보통 이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총 4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냥 약간의 그 연골에 마모가 생기면서 통증은 거의 없고 엑스레이에서도 잘 찾지 못하고요. 두 번째부터 이제 연골 마모가 좀 심해지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거는 무릎 관절 사이에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이렇게 간격이 되는데 네. 1단계는 보통 통증이 없으시고 2단계부터 어느 정도 활동할 때 예. 통증이 생기고 3단계부터는 좀 휴식기에도 통증이 생기면서 4단계는 거의 이제 보존적 치료가 불가능하고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 단계인데요. 보통 그 제가 역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이 오실 것 같아요? 3, 4단계? 저도 왠지 그럴 저는 것 같아요. 3.5단계 정도. 계속 미루다가 네. 네. 진짜 일상생활에 네. 지장이 있을 때 그렇죠. 병원을 찾아갈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4단계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되돌아갈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1, 2단계에서 좀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미하더라도 빨리 찾아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원인이 너무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노화의 그 비중이 가장 클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가장 큰 원인은 노화와 이제 관절의 반복적인 사용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연골의 재생 능력도 떨어지고 무릎 관절에 반복적인 부담이 가해지면은 연골이 마모되면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성별도 있습니다. 네. 성별. 그래요? 왜냐하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 비해서 원래 이제 골밀도도 더 높고 골밀도의 감소 속도도 느리지만 여성은 폐경 후에 급격하게 좀 골밀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뼈 관련 질환에서 좀 취약한 면모를 보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도 유병률이 남자보다 여성이 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노화와 반복적인 사용 외에도 실제로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많으면 이것 또한 당연히 무리를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에서 원장님이 비만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짚어주셨잖아요. 네. 보통 무릎 아래를 10%에서 15% 정도 체중이 차지한다고 보면은 나머지 이제 90에서 85%가 무릎 위에 체중이겠죠. 그래서 쉽게 계산하기 편하게 무릎 아래를 10%라 치면은 각 무릎의 양쪽에 분산된 듯 쳤을 때 각 무릎에 걸리는 게 45%거든요. 네. 네. 그럼 체중이 10kg 증가할 때마다 양 무릎에 4.5kg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이제 가만히 서 있을 때고요. 뭐 활동을 할 때 예. 예를 들자면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3배가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5배. 무려 이제 쪼그려 앉아 있을 때는 무려 20배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걸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무릎에 올라갈 때는 이제 13.5kg, 어머. 뭐 내려갈 때는 22.5kg. 그리고 쪼그려 앉았을 때는 무려 90kg의 체중이 걸리는 게 아니고 원래 걸리는 거에서 더 추가되는 체중이 90kg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체중은 무릎 관련 질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적절한 관리를 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또 생각해 보면은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다 관절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무릎 관절염과 우리가 감별해야 할 질환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무릎 관절염 아닌 또 무릎 통증이 있는 질환들이 보면은 이제 무릎의 단단한 연골이 점차 이제 물렁해지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연골 연화증이라고 해서 그런 질환도 있고, 그리고 무릎에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넘어질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는 반월상 연골판 손상, 그리고 또 외상에 의한 인대 손상이랑 그다음에 활액낭염, 그리고 통풍 등의 질환이 또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많으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걱정을 참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앞에서 원장님께서 무릎 관절염은 이제 한번 퇴행성으로 진행이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완치는 없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연골은 재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제 마모가 진행되면은 멈추거나 이전에 문제가 없던 상태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치료, 생활 습관이나 운동 관리 등의 여부에 따라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네. 사실 무릎 관절염이 굉장히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시중에 관절염에 좋다는 영양제는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엄청 많죠. MSM, 뭐 초록홍합, 글루코사민. 근데 사실 절박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원장님께서는 이런 영양제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관절 영양제가 이제 일부 환자에게 증상 완화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거나 병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는 완치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효과는 또한 또 개인차마다 크기 때문에 영양제를 복용할 때 나 이거 나을 수 있다. 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기대치를 좀 낮추고 주치와 상담하고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관리는 체중 관리랑 적절한 운동, 생활 습관의 개선이고, 그다음에 꾸준한 치료를 함께 했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동양인에게 옷자다리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선천적인 요인 외에 후천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다리 모양도 점점 O자로 변한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인들에게는 O자형 다리라고 불리는 내반슬, 흔히 이제 이제 바깥쪽으로 다리가 휘어지는 것을 이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도 많습니다. 또한 선천적일 뿐만 아니고 오랜 좌식 생활이나 무리한 노동, 이제 쪼그려 앉기 등의 잘못된 자세가 지속되면은 관절 내측에 이제 마모가 집중적으로 되면서 다리가 이제 O자형으로 변형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퇴행성 슬관절염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는 또 그 바깥쪽보다 안쪽에 연골이 마모가 더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다리 모양도 O자 다리로 변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관절염인 것 같다 하고 O자 다리가 나타난 것 같다 하면은 이미 좀 진행이 좀 많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빠르게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리가 더 변형되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저는 참 궁금한데요. 무릎 관절염은 어떻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무릎 관절염의 정확한 진단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 이제 다리의 변형과 삶의 질의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가지 방법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환자를 보고 대면에서 병력 청취와 증상 확인, 그리고 무릎의 변형 및 붓기, 열감 등을 확인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와 안정성을 평가하는 신체 검사도 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와 CT, MRI와 같은 영상 검사,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또 일반 관절염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차이를 두게 하는 이제 혈액 검사도 있고요. 그리고 관절에서 그 조직액을 빼내서 배양 검사하는 관절 천자 검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무릎 관절염의
원인이랑 진행 상태, 그 주변 조직의 손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면은 환자 상태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수립할 수 있고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사실 영상 소견으로는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 당사자는 증상도 별로 없고 안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영상 소견으로는 괜찮지만 당사자는 나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지가 참 궁금하고 이럴 때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영상 소견이랑 꼭 임상적인 증상이랑 일치하는 것만 아닌데요. 그래서 이는 이제 개인별로 또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일 수도 있고, 또한 그 연골이 좀 많이 다른 환자라 하더라도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이나 이제 인대들이 좀 튼튼하게 지지를 해주는 상황이라면은 통증을 크게 호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이제 영상 소견상 손상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염증 반응에 대한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면은 통증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치료는 이제 영상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현재 증상과 요구 그리고 무릎의 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원장님, 제가 제 몸을 잠시 한번 때려볼게요. 뭐 아프거든요. 네. 이게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있기 때문인데. 그렇죠. 저 들으면서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무릎 연골에는 세포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통증을 느낄까요? 오. 이거 너무 좋은 질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말 좋은 그래요? 질문인데요. 이게 무릎 연골은 통증을 느끼는 통각 수용기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통증을 느낄 수 있었다면은 걸을 때마다 좀 아팠겠죠. 어머나, 그래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게 통증을 느끼는 통각 수용기가 없지만 이제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활막에는 통각 수용기가 풍부하기 때문에 연골이 닳거나 손상되면은 활막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랑, 그다음 뼈까지 이제 노출이 되면은 뼈랑 뼈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절 주변의 연부 조직의 부종으로 올라가는 압력으로 인한 통증도 있고요. 그리고 관절 주위의 근육이 긴장해서 생기는 통증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분들은 남성에 비해 심한 통증을 호소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연골 하골의 손상이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나이 들수록 정말 많은 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질환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잖아요. 한의학에서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치료하는지, 또 한방 치료를 받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무릎 관절염의 치료의 핵심은 단순히 이제 증상 완화에 그치지 않고 기능 회복이랑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방 치료는 같은 증상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체질이랑 생활 전반을 고려한 접근이랑 그다음에 자연에서 나온 치료약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줄이면서 관절 기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저는 실제 한방 치료에 대해서도 참 궁금증이 많거든요. 네. 저희가 한방 치료하면 떠올리는 게 이제 뜸이랑 그렇죠. 침 치료인데 네. 네. 이러한 치료를 받으면 이게 어떻게 효과를 미쳐서 개선이 되는 건지 참 궁금해요. 저희 한의학에서는 이제 퇴행성 슬관절염을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접근을 치료하는데, 특히나 이제 침 치료랑 뜸 치료에서는 관절 주변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면서 조직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그 침 치료뿐만이 아니고 약침요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약침은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한약 성분을 미세하게 추출해서 관절 주위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서 통증을 완화하고 함께 관절 기능을 회복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제 약침 중에서도 복약침이라는 게 있는데, 네. 복약침은 봉독을 정제해서 경혈에 주사해서 항염증 효과랑 이제 면역력 강화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만성적인 질환, 특히 슬관절염 같은 만성적인 질환에는 세포 재생과 면역 반응의 조절에 뛰어난 자하거 약침도 있습니다. 네. 제가 또 한의원 자주 다닌 사람으로서 복약침 효과 참 좋거든요. 오. 예. 이외에도 또 어떤 치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약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퇴행성 슬관절염에서 이제 침과 뜸 이외에도 한약 치료, 그다음 추나 치료 등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약 치료는 관절염 환자에게 처방되는 한약에 주로 이제 우슬, 독할, 두충과 같은 이제 소염, 진통, 순환 개선 효과가 있는 약재로 구성되며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체질에 맞는 처방을 선별해서 이제 보험제나 보양제, 그리고 보기제 등을
추가적으로 가감해가지고 신체 전반적인 에너지를 상승을 도모해서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추나요법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관절과 근육을 조정해서 관절의 정렬을 바로잡고 균형을 개선하는 치료법입니다. 무릎 주변의 구조가 틀어지거나 불균형이 있을 때 추나요법을 통해서 무릎의 안정성을 높이고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다리 변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에 질문하셨던 질문과 종합했을 때 한방치료는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추어 진행되니까 꾸준한 관리와 함께 환자의 생활 패턴까지 고려해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해서 퇴행성 질환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원장님 말씀 드리면서 저는 떠오른 게 무릎 관절염은 특히나 초기에 잡는 게 그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뭐 체중도 감량할 것이며 생활 습관들도 이제 개선해 나갈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또 운동 아니겠습니까? 좋은 운동과 좀 피해야 될 운동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적절한 운동이랑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발병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고 이미 발병되었다 하더라도 통증 관리에 아주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체중을 조절해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좀 줄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으면서 하체 근력을 올려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하체 근력이라는 단어에만 너무 매몰돼서 뭐 고강력 달리기라든가 고강도 달리기라든가 네. 점프가 들어가는 운동, 그다음에 고중량 웨이트를 하는 것은 무릎에 무리가 가므로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 노년기에는 아이들 다 키우고 인생의 목표도 어느 정도 이루었을 그런 여유 있는 나이인데 이때 무릎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뭐 완치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치료를 또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진행이 시작되면은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질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행된 순간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 바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의 목표는 손상된 연골을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관리랑 치료로 증상을 충분히 회복하고 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술을 받은 환자분이라 하더라도 인공관절의 수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치료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건강 365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해야 되잖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를 다시 보기로 또 볼 예정입니다. 정말 1화부터요?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되죠. 지금 시작만 하시는군요. 시작만 해야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막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잖아 하고 여러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우리가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요. 조금이라도 증상을 줄여서 오늘 나의 하루가 좀 더 편해지는 것. 이것 자체가 무릎 관절염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요. 오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김경훈 진료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철원 씨, 이현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